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어떤 아파트가 됐든 뭐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또 수익이 잘 나오는 상품이 됐든 그걸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거기에 못지않게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은 또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고 있는데 이게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긴 합니다. 자, 이분의 케이스로 여러분들도 이 전세자금 대출 또는 여러 가지 임대차법 관련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투자 팁을 이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분은요,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특별공급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전세 3억 5천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뭐 9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됐는데 이게 내년에 5월에 만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본인은요, 전세 살고 있는데 2억 5천 중에 2억을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은 5천만 원이 본인 돈이 있는 거고 전세에 살고 있는데 올 이자 70만 원에다가 월세, 그러니까 반전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월세를 내고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있게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본인 전세는 내년 2월 만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집을 한 채를 또 분양을 받았습니다. 요 지역은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보니까 뭐 송도였던 것 같은데 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여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올랐죠. 이거는 2024년에 입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실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던 것을 2017년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파리대책에 실거주 요건이 나왔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내년 2년이 내년 만기가 분양받는 동시에 세를 줬기 때문에 세입자가 만기가 되는 해 만기입니다. 근데 자금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제3자가 샀을 때는 2021년 11월,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올해 11월에 매도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뭐냐, 비과세는 못 받는 거죠. 2년을 못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일시적 일가 2주택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 일가 2주택을. 취득세도 일시적 일가 2주택은 8%가 아니죠. 일반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이 지금 전세 대출에 또 월세 더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게 턱까지 차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최대한 하려고 해서 아파트 두 채를 분양을 받았고 아파트 두 채 다 지금 많이 올랐고 다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일가 2주택에 대한 그 3년이라는 걸 알려드렸고, 이게 이제 복잡하죠. 뭐 분양 받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고 그러면 취득식이냐 분양식이냐 이게 복잡합니다. 이런 걸 제가 해결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 아파트가 전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당연히 원하죠. 주변에 이 전세 시세가 3억 5천이 아니고 5억에서 5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멀리 이사 가지 않는 한 이분들은 근처에 가려면 이 지금 전세 3억 5천에다가 70% 80%를 더 돈을 구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11월 달에 팔아버리면 본인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이 집주인이 후순위 대출을 좀 받자. 예전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동의를 해주는 거죠. 후순위라는 거는 본인 전세가 경매에 나가면 전세가 먼저 선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은행권에서 얼마나 대출을 해주냐가 문제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후순위 대출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본인 전세 대출을 끄고 본인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파트가 일시적 일가 2주택을 본 시점에 언젠가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40평대이기 때문에 그때 무순위 추첨으로 된 겁니다. 이 아파트는 실거주를 또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일시적 일가 2주택을 하려고 해서 비과세를 받고 팔고 B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요,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이 9억 초과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가 되고 또 나중에
연장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금 뭐 비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지금 뭐 모든 걸 활용해가지고 이분은 연끌을 해가지고 아파트 두 채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 아프지 않게 대출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처럼 여러분들도 전세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입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 사례처럼 비슷한 사례가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또 지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전략, 우리 장대장 TV에서 많은 분들 상담하시는 것을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우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도 직접 상담을 하시고 다른 분들의 고민 상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그게 바로 실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책 몇 권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큰 공부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